췌장암 4기이고요. 발병은 2020년 9월 달쯤에 처음에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수술할 사이즈가 되어서 이제 수술을 했고, 이제 2년 동안에는 계속 추적 관찰만 하다가 다시 재발을 하게 되어서 이제 4기로 다시 또 항암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폐렴으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아예 항암을 중단을 하게 됐어요. 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다른 거를 뭘 할까 찾아보다가 지금 여기 한의원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암과 난치병을 자연요법과 한의학으로 치유하고 있는 한의사 박성호입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이신데요. 너무 좋은 결과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주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한테 작년, 그러니까 2024년이죠. 작년 9월 달에 오시고 지금이 11월이니까 이제 1년 2개월 되셨거든요. 근데 그 1년 2개월 동안 정말 좋은 결과를 보이시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셔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희망과 용기가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주인님의 이러한 시간이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병명이 어떻게 되셨고 이제 언제 발병하셨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췌장암 4기이고요. 발병은 2020년 9월 달쯤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그때 이제 검사를 해보게 된 결과 이제 췌장에 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항암을 먼저 해서 사이즈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할 기회가 다시 생겨서 처음에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이제 잠시만요. 처음에 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2020년 9월 달에 맞아요. 몇 기라고 이제 판단을 받으셨어요? 3기셨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림프라든지 이런 데 퍼져 있으니까 수술이 어렵다. 그래서 선 항암을 하자라고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 혈관 쪽에도 너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좀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수술을 하자 하셔서 이제 수술할 사이즈가 되어서 이제 수술을 했고, 이제 2년 동안에는 아무 발병 없이 그냥 계속 추적 관찰만 하다가 이제 다시 재발을 하게 되어서 그때서부터 이제 4기로 바꾸고 그때 이제 다시 또 항암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기였다가 치료를 하셔서 없어졌다라고 얘기해서 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4기가 되신 거죠. 2년 있다가 4기가 되셨는데 복막이랑 소외부 림프 쪽으로 재발을 했습니다. 특히 복막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암제가 굉장히 안 듣는 거라서 지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게 되셔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를 알게 됐고 이제 치료를 받기로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항암을 하려고 했던 그 폴피리녹스라는 그 약물 자체가 너무 독하고 강한 약물이다 보니까 수술 후에는 그 약물을 가지고 제가 이제 더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거보다 이제 또 사기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약한 약인 이제 젬시타빈하고 아브락산을 2개를 이제 2주마다 맞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맞고는 이제 암 사이즈는 조금 줄다가 이 백혈구 수치랑 혈소판 수치 뭐 이런 수치가 너무 바닥을 치면서 그때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냥 보통 사람은 잘 걸리지 않는 그 곰팡이균에 감염이 돼서 폐렴으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아예 항암을 중단을 하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암을 안 하고 그냥 이제 휴식기를 가지면서 다른 거를 뭘 할까 찾아보다가 이제 저희 신랑이 이 솔투비 운목가루를 보게 돼서 지금 여기 한의원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김주인님 같은 경우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항암제가 이제 나름 역할을 하지만은 이제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준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이제 항암제를 사용하시는 동안 많이 힘드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어떤 부작용들이 있어서 힘드셨어요? 아, 네. 우선은 항암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 한 2주가 지나니까 그때부터 머리랑 이제 눈썹, 이제 코 안에 있는 코털, 뭐, 모든 이제 내 몸에 있는 털은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손 발톱에 이제 변색이 와서 새까맣게 되고, 항암을 하고 며칠이 있으면 이제 꼭 감기 몸살이 심하게 온 사람처럼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이제 기운이 없고, 뭐, 입에 이제 칫솔질을 하거나 하면은 네, 상처가 좀 나서 금방 아물지 않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암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울렁거리고 토하는 그게 너무 심해서 거의 뭐 잘 먹지 못했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지셨겠네요. 네, 많이 빠졌었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거든요. 네. 이게 병과 싸우려고 하면은 이렇게 체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네. 그 부작용이 이제 이게 위장 관계로 오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네. 항암제 맞으시다가 또 다른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을까요? 그때 그 항암제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진균성 그 폐렴이 걸리고 났을 때 그때 계속 두통하고 구토에 너무 시달렸었어요. 그 약물 때문에 치료제 때문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가보고 그때 심장이랑 폐에도 물이 많이 차 있다 그러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때 혈압이 180 막 이상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그때서부터 또 복용을 했다가 최근에 혈압약도 다 끊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은 안 먹어요. 저한테 오시기 전에는 네. 어떤 혹시 치료를 받으셨었나요? 치료를 이제 제가 병원 치료 말고. 병원 치료 말고는 그 요양병원에서 그 온열 치료하는 거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 메시마라고 그 무슨 상황버섯 그 약 먹고 그다음에 NK 세포를 올릴 수 있는 사이모신 알파인가? 그 주사 맞았고 그다음에 그냥 비타민 고농도 비타민 정맥으로. 그리고 제가 그 2년 동안은 암이 재발하기 전에 혹시나 이제 암이 재발하지 않으려고 제 몸에 있는 혈장에서 제 NK 세포를 추출을 해가지고 걔를 증폭을 시켜서 다시 저한테 주는 면역 세포 항암제를 맞았었거든요. 근데 걔가 간암이랑 이런 데는 효과가 좋은데 이제 저같이 췌장암 환자들한테는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했었는데 네, 그걸로도 아무래도 재발이 다시 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암에 대해서 연구가 이제 그런 되어 있고 치료법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시도되는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좋은 치료법이 사실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이요법 같은 것도 또 어떻게 하셨나요? 식이요법은 이제 그 야채 중에서 이제 비트,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배추, 그다음에 사과 조금, 그리고 토마토, 그런 거를 다 익혀가지고, 갈아가지고. 제가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익히지 않은 거를 먹다 보니까 계속 가스차고 오히려 더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속이 이제 냉하셨던 거죠. 그런 거 그건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익혀가지고 먹으니까 좀 괜찮아서 그거를 먹고 이제 고기 같은 경우는 암에 걸렸다고 하고 항암을 할 때는 먹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붉은 살코기 종류나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거 이런 건 아예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얀 고기, 오리고기나 닭고기 그 위주로 먹었습니다. 그럼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오시기 전까지. 오기 전에 운동을 못했죠. 네, 이게 체력이 안 돼가지고 거의 뭐 마트 좀 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일상생활 하기는 어려울 정도니.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걷기 정도 그냥 나가가지고 산책하듯이. 조금 걷다가 이제 빨리 들어오고 그때는 소화가 너무 심하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발을 하셨을 때 네.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게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좋은 치료도 받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오시게 됐을까요? 지금 이제 페트 CT도 찍고 했었는데 난소 쪽에도 이제 또 혹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암이 또 뭐 이제 점점 생기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할 수 있는 게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그 표적 치료제가 췌장암 환자들한테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또 특히 아예 승인도 안 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일부러 제약회사에다가 말씀을 하시고 시각처에다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가격은 네. 한 어느 정도로 알고 계셨어요? 그게 그때 한 달에 이게 우리나라 약이 아니다 보니까 수입해오는 그 가격인데, 보통 2천만 원. 한 달에 2천만 원이요? 네. 2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거를 1년 정도 사용해야 1년 된다고 정도? 네,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 사용했을 때 어떤 네. 치료율이라든지 뭐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그거는 뭐 선생님이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는 하진 않으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도 그러시겠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된 거죠. 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다른 먹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다른 건강과 관련된 다른 혹시 방법이 있는지. 근데 저도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막 먹었던 것들이 선생님한테 오니까 저 체질에 안 맞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막 있어가지고, 제가 콩을 많이 먹으라 그러셔가지고, 막 두유 만드는 기계 사가지고 콩을 막 먹었었거든요. 근데 소화가 너무 안 돼서 그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제 체질에는 콩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서 그때 뿌리 채소랑 콩 얘기해 주셔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몸에 좋다고 다 먹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연요법을 사실은 의료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각의 자연요법 때문에 나으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이렇게 드려야지 이제 환자분들이 시행착오와 오히려 자연요법을 잘못해서 건강을 오히려 더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이런 이제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해 드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6개월 동안 항암제와 저의 방법을 병행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6개월 후에는 항암제 끊고 단독적으로 저희 방법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조금 그 암이 다 없어진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항암을 하자고 하셨었거든요. 대학병원에서? 네, 병원에서는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항암을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그러면 지켜보자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냥 운목가루만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때는 그 이후로는. 저랑 이제 상담하고서 한의학적인 치료와 자연요법을 했을 때 제가 혹시 어떻게 하시라라고 했던 거를 기억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그때 그